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인문학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썸네일을 보자마자 또 썸네일에 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우파 좌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생각 다 접으시고 순수하게 리더십 관점에서 본 영상을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면 비즈니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비즈니스가 더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자, 리더라는 직업입니다. 미래에 사라질 업종들을 보시면 텔레마케터라든가 자동차 엔지니어, 버스 기사, 카지노 딜러, 회계사 이런 직종들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단순 반복 업무라는 거죠. 반면에 사라지지 않을 업종을 보시면 주로 사람과 관련된 업종이 많습니다. 디자이너, 심리학자, 세일즈 매니저, 교사, 사진작가, 프로듀서 이런 대부분의 직업의 공통점이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기계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또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 리더, 이 직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를 하려면 생각을 통일해야 하는데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생각을 통일하고 조율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는 직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실 리더 중에서 가장 쉬운 리더십이 바로 군대식 리더십입니다. 돌격 앞으로형이죠.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다양성, 다양한 생각을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이 바로 돌격 앞으로형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돌격 앞으로형 리더십은 반대 의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거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반대한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가다 보면 불만들이 발생하겠죠. 또 반대 의견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불만이 적을 때는 무시하거나 제거해버리면 됐지만 이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산은 아닌가 보다, 불만이 많아지니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번복하게 되면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무대뽀로 돌격 앞으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불만이 커지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리더십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지할 때는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돌격 앞으로식 리더십을 사용했고요.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희생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되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돌격 앞으로식 리더십은 통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각각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며 설득해야 하고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조직을 이끌고 있는 모든 리더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보통. 자, 이렇게 군대형 리더십도 있고 서번트 리더십도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쓰는 것이 과연 조직, 사회,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더 합리적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겠죠. 자,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최근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 하락을 거듭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리더십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라든가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짜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짜뉴스를 듣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팩트입니다. 가짜뉴스라고 욕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공감하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못하는 것만 욕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요, 정부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때는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잘하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해주던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안정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인문학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인문학이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사람 몸뚱아리만 앞에 놓는다고 해가지고 먼저가 아닙니다. 맨 앞에 있어도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뒤에 서 있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와 설명을 해주면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제가 인문학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문재인 정부 리더십에 대한 3가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의지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많다, 공급이 부족하다 등의 부동산에 대한 숫자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있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숫자적인 접근 이전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답이 될까요? 또 부동산을 재테크로 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들에게 자꾸 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요? 그게 아니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그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법만 계속 바꿔가지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고 추미애를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검찰 개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검찰 조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꾸려면 그들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수십 년간 그렇게 만들어져온 검찰 문화를 총장 바꾸고 제도 몇 개를 세우면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라면 그 문제를 바꾸는데 또다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줄이려면 제도를 바꾸기 전에 검찰 문화, 검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회사에서도 제도 하나를 바꾸려면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설령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을 존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들과 다른 제도, 다른 의견이 나와도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제도 몇 개 바꾸고 법 몇 개 바꾸고 총장 한두 명을 바꾸어서 뭔가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 하수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런 전략이 없어요. 결론만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계속 어긋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의지는 있는데 전략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은 있지만 how to,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동지만 있고 전문가는 없다. 전략을 세우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없고 동지만 있습니다. 동지는 뜻이 같은 사람이죠. 뜻이 같은 사람은요,
돌격 앞으로 할 때는 뜻이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뜻이 같아야 일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쉽게 하려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일을 성공시키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뜻이 같은 사람을 모으는 리더가 아닙니다. 뜻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뜻이 다른 사람과 일하면 조금 속도가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실수를 막게 됩니다. 일을 2번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빨리 가려다가 일을 2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길도 제대로 못 가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동지는 있지만 전문가가 없는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변명만 있을 뿐 반성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된 경우도 많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과하고 반성하면 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답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해선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떻게든 떨어뜨려 보겠다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것에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라는 반성과 사과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잘못했다 한마디를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한마디 해서 대통령이 됐고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사실 세월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한 일이니까.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그렇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변명과 희망 고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식의 리더십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의 특징은 반성을 하면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이끌어왔던 리더십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반성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가 어려운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당장은 리더십에 손상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인정하고 이해할 겁니다. 설령 다시 잘못할 걸 알아도 용서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과하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상대편이 화가 끝까지 치밀었을 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묵묵히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좀 더 누그러졌을 때 그때 시간을 봐서 그때쯤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이것이 전략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해하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도 회사도 국가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있어서 개선되길 바라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지만 있고 전략이 없다. 전략을 세우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지만 있고 전문가는 없다. 뜻이 같은 사람보다 뜻이 다르더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와 함께 포용성 있는 전략,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명만 있고 반성은 없는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더 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좌도 우도 아니니까요. 제발 남은 임기 동안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 숫자에 대한 이해, 지식에 대한 이해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고요. 사람을 먼저라는 정부에서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